에어컨 냉방비 폭탄 걱정 없이 사용하시려면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에어컨 개발자들이 알려준 사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바로 전기요금이죠. 작년 여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요즘은 더워서 에어컨 안 켤 수도 없고 전기요금은 겁나고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 머리 아픈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만 알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올 여름엔 전기요금 걱정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아끼려고 틀었다 껐다 반복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정속형 에어컨은 2010년 이전에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이 에어컨은 켜면 실외기가 항상 세게 돌아갑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력을 쓰죠. 이런 제품은 잠깐 쉴 때나 외출할 때 껐다 켜주면 오히려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켜고 1시간 끄고 이렇게 반복하는 식이죠. 반면에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켜두면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스스로 힘을 빼고 전기를 아주 조금만 쓰면서 조용하게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형은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잠깐 외출하거나 환기한다고 껐다가 다시 켜면 오히려 처음 시원하게 만들 때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에어컨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에어컨 산지 10년이 넘었으면 정속형일 확률이 높고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 산 제품이라면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외관에 인버터형인 경우는 인버터라는 글자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품 정보 스티커를 보시면 냉매가 적혀 있는데 인버터는 냉매가 R32이고 정속형은 냉매가 R22입니다. 냉매가 R410A라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지만 일부 정속형 에어컨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리모컨에 인버터, AI, 자동, 스마트, 에코 등 표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품 앞에 1등급, 2등급처럼 에너지 등급이 적혀 있으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설명서나 제품 스티커에 인버터 표시가 있다면 100% 인버터형입니다. 정리하면 정속형 옛날 에어컨이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껐다 켜기, 최근에 에어컨을 바꿨다 싶으면 잠깐 외출이나 환기 때 꺼두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 에어컨만 잘 파악해도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딱 맞는 방법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다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온도와 모드 설정입니다. 일단 에어컨은 딱 켜고 초반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초반 5분 정도는 25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설정하여 파워 냉방을 강하게 하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같은 걸 활용해서 집안에 시원한 공기가 퍼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후에는 27도 고정이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18도, 20도, 22도까지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온도 1도를 낮출 때마다 전기료는 무려 7%에서 10%씩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5도로 맞출 때보다 22도로 맞추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온도가 27도만 되어도 실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너무 낮은 온도에 있으면 관절도 아프고 감기까지 올 수 있으니 27도에서 고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요즘 에어컨에는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취침 모드, 자동 모드, AI 모드입니다. 마이너스 취침 모드는 잠드는 동안엔 시원하게, 새벽엔 자동으로 온도를 조금 올려서 전기료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이 알아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보고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무리하게 세게 돌리지 않으니 전기료가 덜 나갑니다. AI 모드는 사람 수, 실내 상태까지 알아서 가장 똑똑하게 전기를 아끼는 최신 기능입니다.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번 온도를 바꿀 필요 없이 알아서 전기를 절약해 줍니다. 좀 더운 것 같으면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추는 대신 선풍기를 함께 돌려보세요. 선풍기는 전기료가 거의 안 들고 에어컨 바람이 집안 전체로 빨리 퍼져서 실제로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해집니다. 온도는 그대로 두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에어컨 켜기 전에 실외기 청소하셨나요? 앞뒤 먼지망에 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주고 근처에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실외기 작동이 원활하면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더욱 쉽게 뿜어냅니다. 그리고 에어컨 사용 전에는 꼭 실내 환기를 해주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하면 실내에 남아있던 미세먼지, 음식 냄새, 눅눅한 공기를 내보내면 더욱 빠르게 냉방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블라인드나 밝은색 커튼을 꼭 쳐주세요. 강한 햇볕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금세 올라갑니다. 햇빛을 100% 차단해주면 에어컨이 훨씬 적은 힘으로도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튼은 어두운 색보다는 흰색, 베이지색처럼 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할 때 선풍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풍기를 에어컨 쪽이나 천장 방향으로 두고 약하게 돌려주면 찬 공기가 천장부터 골고루 내려와 방 전체가 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때 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는 것보다는 공기가 전체로 순환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열기를 줄이는 작은 팁도 챙겨주세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TV, 컴퓨터, 조리기구 등 열이 나는 가전제품을 오래 켜두면 방 안 온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리는 에어컨을 잠시 끈 상태에서 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집 전체가 훨씬 덜 더워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 냉방 꿀팁까지 실천하면 더 적은 전기로도 집안이 금방 시원해지고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습 모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에는 보통 냉방과 제습 모드가 있는데 과연 제습 모드가 전기요금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습 모드는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는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에어컨의 실외기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방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고 제습은 습도를 낮춰서 쾌적함을 높여줍니다. 즉, 온도가 높은 날엔 냉방이, 습도가 높아 눅눅한 날엔 제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같은 온도에서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 모드를 활용하면 실내가 훨씬 덜 끈적거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습기가 많은 때는 제습 모드를 잠깐 켜주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모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날씨가 덥고 실내 온도가 높을 땐 냉방 모드를, 비가 오거나 실내가 눅눅할 때는 제습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습 모드를 사용할 때도 처음부터 제습만 켜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은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먼저 낮추고 그 다음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전기요금 절약에도 집안 쾌적함에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냉방과 제습,
두 모두의 장점을 잘 구분해서 우리 집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여름철 내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냄새 없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어컨도 청소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금세 늘어나고 시원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필터 청소는 정말 중요한데요. 2주에 한 번만 챙겨도 에어컨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필터에 먼지나 곰팡이가 쌓이면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바람도 약해집니다. 깨끗한 필터는 전기요금도 줄이고 곰팡이 냄새나 세균 걱정도 덜어줍니다. 또 에어컨에서 냄새 날 때 있죠? 이럴 때는 먼저 환기하면서 다이소 같은 데서 먼지 제거제 하나 사와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에어컨에는 자동 건조나 송풍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말려서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으로 바꾸고 1시간 뒤 예약 종료를 눌러두면 다음번 사용할 때도 더욱 쾌적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에는 낮 1시부터 5시까지가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이고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이나 취침 시간대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부 지원 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두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0만원, 2인은 40만원, 3인은 53만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도시가스나 등유, 연탄, LPG 사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등본만 들고 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돼서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신청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년 꼭 체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꼭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걱정 덜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제도까지 활용하신다면 여름 전기요금 걱정도 겨울 난방비 걱정도 한결 줄어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꼭 챙기셔서 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에어컨 전략법을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어컨은 처음 5분은 강하게 이후에는 27도로 고정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모드를 활용합니다. 둘째, 내 에어컨이 정속형으로 오래됐다 싶으면 자주 껐다 켜고 인버터형으로 새로 샀다 싶으면 짧은 외출에는 자주 껐다 켜지 않습니다. 셋째, 낮에는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실외기 청소, 필터 청소 등 기본에 충실하세요. 이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이 훨씬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분들과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꼭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